자, 나루스 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이 책입니다. 이 책. 로렌 완스버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게 1권이고 이게 2권.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사실상 영화로 먼저 접했는데 그때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여기 보면 무려 6개월 동안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20세기 폭스사에서 영화로 제작 중이다. 여기 소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영화로 제작돼서 나왔었죠. 예전 영화고, 그때 이제 메릴 스트립하고 그 누구야 그 까먹었네 이름. 어쨌든 그 유명한 앤 해서웨이인가 그렇게 이제 배우들이 나왔는데 그 에밀리 블런트인가 그 맞죠. 그렇게 세 사람이 이제 주로 이제 주된 캐릭터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는 제가 예전에 봤었는데 이제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영화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영화랑 이제 유사한 느낌을 주는 것이 역시나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인가 아니면 대학교 언제나지 이거 대학 다닐 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좀 헷갈려요. 아무튼 예전인데 어찌되었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영화랑 그 다음에 좀 유사한 느낌으로 이제 좀 다가오는 것이 그때 당시에 한참 그 미국 이제 그 미드 중에 프렌즈가 있고, 그거 이후에 또 굉장히 흥행했던 미드가 섹스 앤드 시티인데, 그 섹스 앤드 시티라는 저기 그 미국 드라마가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 이제 약간 결이 비슷한 느낌이에요. 스토리야 당연히 다 다른데 결이 비슷하다는 건 무슨 느낌이냐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도 이게 이제 패션 관련된 잡지사에서 벌어지는 일이 되다 보니까 어떤 패션이나 굉장히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막 화려한 의상 이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볼 때 그거를 좀 즐겨볼 수 있는 맛이 있고, 약간 이제 패션쇼를 보는 느낌일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 섹스 앤드 시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트렌디하고 의상의 화려함으로 이제 시선을 끄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죠. 근데 이제 뭐 두 영화가 비슷해서 같이 거론하긴 했는데, 이 어찌되었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역시 영화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없어요. 심각한 내용은 없는데 어찌되었건 이 미란다 프리스틀리라고 하는 그 어떤 이른바 나쁘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부하 직원을 아주 종처럼 부려먹는 그런 이제 직장 상사, 진상 직장 상사라고 할 수 있는데, 포인트는 너무 실력이 좋아요, 업계에서. 그래서 너무 실력이 좋아서 누구도 그녀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그녀가 이렇게 하라면 다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앤 해서웨이는 막내 비서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란다 프리스틀리의 그런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다가 노력하다가 어찌되었건 뭐 그런 에피소드가 벌어지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 비슷한 영화로 우리나라 영화 중에 제목 까먹었다. 박보영이 나왔던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영화도 있죠. 그 역시 이제 어쨌든 뭐 거기도 그 기자로 나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진상 비슷한 상사, 그렇지만 나름 실력은 있는 그런 사람 밑에서 이제 좀 고생하는 그런 패턴이 비슷할 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포인트는 영화는 꽤 이제 나름대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는 꽤 재밌었고, 그 영화는 이제 말미에 그래도 약간 긴장감을 주는 스토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란다 프리스틀리를 이제 몸값이 너무 뛰었으니까 그녀를 몰아내고 이제 다른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데, 앤 해서웨이가, 그러니까 미란다 프리스틀리는 그 저기 메릴 스트립이 연기했고 앤 해서웨이가 연기한 여자 주인공 이름 뭐죠? 에밀리인가?
에밀리 같은데. 에밀리 맞는 것 같은데. 에밀리는 그건데 그거고 에밀리 아닌가? 헷갈리네. 아무튼 그 앤 해서웨이가 연기한 그 저기 막내 비서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미란다 프리스틀리한테 알려주려고 막 하는 그런 어떤 긴장된 장면 등등이 나오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제가 영화를 보고 예전에 이제 영화만 봤었고 영화를 보고 나름 재밌다 생각했었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였죠. 이게 책으로 쓰여져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뉴욕타임즈 뭐 6주 정도 이제 베스트셀러로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6개월 6개월 동안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돼 있고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영화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책으로는 그러면 얼마나 재미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역시나 사서 읽어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역시 책으로 읽었을 때 재밌는 책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트렌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영화로 너무 재밌었는데 책으로 읽어본 것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아주 옛날 영화 이제 엽기적인 그녀 그것도 제가 그 인터넷 소설인데 이제 인터넷 소설이 영화화 됐는데 영화 엄청 흥행했잖아요. 근데 그 소설이 재밌으니까 영화로 찍은 것이었을 테고 근데 소설은 사실상으로는 그거는 아예 그냥 좀 논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또 옛날 거기도 하고 원래 인터넷 소설이었으니까 크게 이제 책으로 읽을 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사실 판단했었었고 예전에 이제 그 말 그대로 인터넷 그냥 그런 소설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라이트 노벨로 보기에도 조금 너무 저기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좀 별로라고 판단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그 일본 영화 그것도 영화를 먼저 보고 소설은 어땠을까 읽어봤는데 그거는 좀 소설이 역시 또 주는 그게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제 그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는 이게 시간이 서로 어긋남으로써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이 괜찮아요. 왜냐면 소설은 그게 영화보다 오히려 유리해요. 그러니까 역시 소설이 재밌으려면 생각하게 만드는 그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영화는 비주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시청각으로 가니까 내용이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하게끔 하지 않는 영화도 트렌디하게 만들면 그 자체로 재미가 있는데 책은 확실히 생각을 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어야 재미가 있다. 심지어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소설이 먼저 흥행하고 영화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되게 잘 만들었구나. 사실 원작 소설이 그 정도 감동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거는 영화랑 책이랑 스토리도 좀 달라요. 스토리도 좀 다른데 이것도 영화가 스토리를 훨씬 더 재밌게 만들었다는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고 책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2권짜리인데 야 이걸 굳이 2권으로 쓸 이유가 있는가? 라고 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생각을 막 하게 만드는 책만이 줄 수 있는 그 묘미가 별로 살아나 있는 작품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정도 작품이 그렇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로 6개월 동안이나 있고 그럼 6개월 동안 다른 작가들은 책 안 냈나? 예를 들면 하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영화를 보고 트렌디한데 저는 사실 의문이 이거였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책은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책이 재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추리소설은 책이 확실히 재밌고 물론 영화도 잘 만들면 당연히 재밌는데 그래도 추리는 생각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확실히 책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나 유명하잖아요. 더 거론할 것도 없고 어쨌든 추리소설 아니라고 해도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거는 영화를 보면 굉장히 트렌디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거를 책이 먼저 흥행해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트렌디한 내용을 책으로 썼을 때 재미있게 쓰기가 쉽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본 거였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의문은 이 정도가 그렇게 베스트셀러였다고 하는 좀 생각은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톡톡 튀는 필체로 적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톡톡 튀는 필체 좋은데 톡톡 튀는 필체가 있는데 그런데 뭐랄까 이 정도 톡톡 튀는 걸 가지고 그렇게 길게 베스트셀러로 갈 만한 그러한 책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 제가 볼 때는 더더군다나 이런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뭔가 이 임팩트 있는 반전이나 전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흘러가는 거를 두 권으로 쓴다고? 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영화 말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긴장감 있게 흘러가는 그 부분도 사실상 책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영화를 볼 때조차도 막판에 긴장감 흘러가게 하는 저 내용이 있어서 이 영화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미란다 프리스틀리가 회사에서 잘리냐 안 잘리냐 하는 어떠한 그 중차대한 상황에서 미란다 프리스틀리가 권모술수를 써서 잘 그거를 극복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재미있는 부분, 영화 말미에 지루할 뻔했던 상황 마지막까지 지루하지 않고 흘러가게 해주는 그 마지막 그 사건조차도 책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앤 해서웨이가 이제 근데 앤 해서웨이가 연기한 여자 그게 이제 주인공 이름인데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옛날에 읽어서 어쨌든 앤 해서웨이가 처음에 이제 이 잡지사에 들어와 가지고 적응을 잘 못할 때 여러 가지 옷 입는 거랑 이런 걸 도와주는 그 남자 약간 게이 비스무리한 그 남자 역할을 연기하는 그게 영화 캐릭터에서 나오는데 꽤 영화에서 나름 비중 있는 역할로 나오는데 그 인물이 당연히 소설에서도 나오는데 소설에서는 그냥 너무 뭐랄까 너무 그냥 잠깐 나오는 등장인물.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 나름의 이 감초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 나름의 이런 맛을 살려주는 그 캐릭터가 책에서는 오히려 별로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도 않고 그래서 영화 그다음에 그 베스트셀러 작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앤 해서웨이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 말고 앤 해서웨이를 유혹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제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역할도 영화에서보다 이 책에서는 훨씬 더 좀 밋밋한 느낌이다. 그래서 영화가 훨씬 잘 만들어진 것 같다. 이 작품도 그렇게 판단은 들고 근데 애초에 이 정도가 어떻게 6개월씩이나 베스트셀러를 차지를 하지? 라고 하는 좀 의문이 있어서 제가 기대하고 읽은 것 치고는 조금 아쉽다. 근데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장 넘기면서 읽겠다 킬링타임으로 그러면은 뭐 읽어도 무방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영화가 훨씬 잘 만들어진 작품인 것 같고 책은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두 권씩이나 두 권으로 이렇게 쓸 내용은 아닌 것 같다. 한 권이면 충분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되는 그런 좀 그냥 아주 가벼운 뭐 그런 트렌디한데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책 특유의 책을 아무튼 재미있으려면은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들 생각하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확실히 들어가야 재미가 있는 거지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책은 절대 영화보다 재미있을 수가 없다. 생각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제가 뭐 그런 작품들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았어요. 뭐 움베르토 에코의 책이라든가 등등등등. 사실은 뭐 셜록 홈즈 영화 셜록 홈즈 있었잖아요.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나왔던 그 다음에 주드로가 왓슨으로 나오고 그것도 영화도 재미지만 사실상 셜록 홈즈 시리즈 책으로 읽어야 훨씬 재미가 있잖아요. 묘미도 살고 그래서 역시나 책은 그런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야지 영화로 트렌디한 게 재밌는데 그게 어떠한 책에서 나온 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했었을 때 저렇게 트렌디한 내용을 책으로 썼어도 재미가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호기심, 그러한 호기심으로 제가 읽어봤는데 저는 이게 왜 베스트셀러였는지 오히려 그게 더 의문점으로 남게 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책이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화가 훨씬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